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와 제한을 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구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도 지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26일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상향한 지 3일 만인 29일에 대구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에 대한 의료 검사를 강화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8일부터 전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해서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3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나라를 다녀온 방문자에 대해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현지 시각으로 3월 1일 오전 0시부터 한국과 이탈리아, 이라크를 오가는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무비자 입국 금지에 이어서 호찌민과 하노이에 한국발 여객기의 착륙을 불허해서 긴급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외교부에 따르면 2일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36개 국가 및 지역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검역 강화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45개 국가 및 지역들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방역 능력이 떨어지는 작은 나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참고로 호주의 경우 한국은 진전된 의료 시스템이 있고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투명하게 보고한다면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첫 기자회견도 열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난달 27일에 초중고 전면 임시 휴교를 전격적으로 요청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터져 나왔는데 이 지난달 29일 휴교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기자회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임시 휴교 조치로 인한 부모들의 휴직 등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오는 10일쯤 2,700억 엔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긴급 대책을 정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문이 많은 바이러스라는 적과의 싸움은 쉬운 것이 아니고 솔직히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협조를 당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집단 감염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중요하다면서 전국적인 스포츠, 문화 행사의 연기, 축소 등을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 4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라든지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일정의 변화가 없다고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네. 또 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아비간 등 세 종의 약이 코로나19에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임상 사용을 통해 유효성이 인정되는 코로나19 치료약을 조속히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 검체 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거치지 않는 검사 체제를 구축해서 15분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는 검사 기법을 3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또 드러난다면서요. 네, 이 독일 도이체벨레의 보도 내용인데요. 네.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부자와 서민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 기사입니다. 이 도이체벨레라는 뜻이 독일의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영 국제방송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는 경제적 불평등이 공중보건과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서민층과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켄트덩 런던 경제정치대학 경제사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식품과 의약품 등 물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서
이 전체 인구 약 14억 명 가운데 약 5천만 명에 이르는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발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직이라든지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일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지만 배달원이나 식당 종업원 등은 평소처럼 외부에서 일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여전히 그렇죠. 높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페이엔 베이징 칭화대 부교수는 이 가난한 가정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집의 또 넓이라는 격리 환경의 차이가 또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빈부격차를 또 보여주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맞습니다.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이 신문은 또 관시라는 여러 인맥과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부유층들은 봉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미리미리 정보를 얻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 여행이라는 권리도 누릴 수가 있지만 이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상당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국가의 소외계층 사회 집단을 위해서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조언도 했습니다. 네, 뭐 중국 내부의 경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기사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나라별로 상황을 봐도 좀 비슷한 문제로 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마늘하고 생강이 또 면역력에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마늘과 생강의 공급을 중국이 주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원자재 통계조사 업체인 민텍에 따르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마늘이 80%에 달하고요. 생강도 47%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마늘 소비량의 66%와 생강 소비량의 75%를 중국산에 의존해온 네덜란드에서는 1월 말 이후 생강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고요. 중국산 마늘의 대체품인 스페인산 마늘값도 같은 기간 2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달 25일자 미국 농산물 식자재 전문지인 더 프로듀스 뉴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마늘의 가격이 한 주 전에는 30파운드, 한 박스당 60달러였지만 현재는 90달러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 최대 마늘 수입국이자 마늘 소비량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금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네. 지난달 27일 기준 마늘 가격이 1kg당 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0원으로 예년에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라서 지금 정부가 비축해온 물량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제가 앞서 뭐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서 이렇게 좀 많이 가격이 올랐나 이런 네.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혹시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마늘이요 9월 말이나 10월쯤 돼서 파종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 수확을 하냐면은 보통 6월 정도,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될 즈음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배 기간이 통상 9개월이고 수확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확해둔 마늘이 있더라도 중국 정부가 지금 도시 간의 통행이라든지 운송을 제한하면서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인들도 마늘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러시아에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kg당 마늘 가격이 평균 3,93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막연히 우리나라도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외식을 줄이면서 지금 각 식당의 마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그래서 농산물들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서 농가들이 근심에 쌓여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지금 가격이 오른 게 배추, 당근, 양배추인데 이거는 기후에 따른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 코로나19와는 무관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 좀 많이 소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집에 계셔도 네, 우리나라 농산물을 충분히 요리를 해서
네, 많이 드시면 또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 조직 탈레반이 평화 협상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잘마이 칼리자드 미국 국무부 아프간 특사와 뮬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 탈레반 공동 창설자가 협상 시작 1년 5개월 만에 18년간에 걸친 무력 충돌을 종식하는 역사적 평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자, 이 합의문은요, 탈레반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아프간 영토를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미국과 국제동맹국 등 모든 외국군이 아프간에서 향후 14개월 안에 전면 철수하는 것, 그리고 외국군 철수 일정 발표 뒤에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와 내부 정치 협상을 개시할 것, 또 아프간 내부 정치 협상에서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정전 협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미군은 일단 합의 이행의 첫 단계로요. 체결 당일로부터 135일 안에 현재 12,000여 명 규모인 아프간 주둔 병력을 8,600명까지 감축할 계획인데요. 20개 기지 중에서 5곳에서 일단 철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간을 위협하거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고 올해 8월 27일까지 탈레반 지도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반해서 탈레반은 알카에다 등 무장 조직이 모병, 훈련, 자금 조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의 이동을 돕거나 여행 증명서와 같은 법적 서류를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네, 뭐 미국과 탈레반이 이렇게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프간 정부도 사실 아프간의 또 다른 한 축인데. 맞습니다. 네, 이 협상에서 배제돼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탈레반 그동안 아프간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라면서 직접 협상을 거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아프간 정부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3월 10일부터 협상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탈레반이 이 협상에 앞서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미군과 국제동맹국이 억류 중인 탈레반 포로 5,000명과 또 탈레반 측에 붙잡힌 아프간 정부군 포로 1,000여 명을 교환하는 신뢰 확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프간 정부가 약속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는 이 5,000명의 탈레반 수감자 석방에 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포로 교환은 미국의 권한이 아니고 미국은 조력자에 불과하다면서 네. 포로 교환은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내부 협상 내용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면서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탈레반이 미군 공백을 틈타서 아프간 정권을 탈취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라면서 이번 평화 합의에 대해서 의미를 일축했습니다. 자, 아프간 정부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불안해하니까 네. 미국 측에서는 계속 달래기에 나서지 않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되돌아갈 것이라면서 일단 미군 철수를 단행했다가 사태가 악화하면 다시 아프간에 미군을 파견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문제는 지금 탈레반이라든지 알카에다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IS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아프간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 네. 이 재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러네요. 합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부터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의 실질적 평화에는 큰 관심이 없고 재선을 위해서 이 전쟁 피로감이 높아진 아프간의 평화 협상을 서둘렀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아프간 전쟁에 들어간 미국의 비용이 지금까지 약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20조 원이고요. 미군 2,400여 명 등 연합군 희생자가 3,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보안군 민 민간인 희생자도 각각 6만 명과 4만 명에 달하고 탈레반 약 7만 명, 알카에다 약 2천 명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일단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종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